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고교 학점제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전형유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어떻든 고교 학점제는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이후 사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학생부는요. 96학년도 이게 이제 531 교육 계획인데 오래됐습니다. 95년이니까. 예, 이때 이제 학생부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 처음에는 종합생활기록부로 들어보셨어요? 종생부 줄여서 얘기하면 그런데 어감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학교생활기록부로. 학생부는 나이스라는 걸로 지금 바뀌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접근해서 뭔가를 보실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학생부는 보면 고등학교 안에서의 성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학에 지원할 때는 대학 단위로 지원해서 그 지원 계열이나 학과 단위로 논술이나 면접 치르잖아요. 그죠? 그런 유형들을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구분시켜 놨고 또 하나의 시험은 전국 단위로 보는 수능시험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전국 단위로 치른 이렇게 전형 요소 자체가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뭔가 책임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학생부가 중요한 걸로 쓰이고 있고요. 지금 보면 뭐 사교육비 절감도 있고 고교 교육 정상화도 있지만은 대입 선발 도구에서 학생부 교과나 종합에서 학생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학생부를 많이 챙겨야 된다. 학생부는요, 3년 동안에 길게는 학생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학 입시에서 쓰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뭐 학생 기본사항,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있지만 중요한 거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 보시면은 세특 나오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해당 과목별로 한 500자씩 써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석자 등급, 이제 5등급제로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A, B, C, D, 뭐 석자 등급도 중요한데 이 두 개를 결정하는 게 석자 등급이나 성취도를 결정하는 게 원점수기 때문에 원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런 게. 그 다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합 의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수시 모집에 자기소개서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을 1학년, 2학년 과정에서 정말 제대로 한 500자로 한 학년별로 딱 이해할 수 있는 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아이들이 쓰는 게 아니고 누가 써요? 선생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중요한 건 선생님이 그렇게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학생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만큼 활동하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써주는 것이 하지 않은 걸 선생님은 도저히 써주실 수가 없는 거죠. 상상만으로 어떻게 써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파란색 된 부분이 나중에 PDF 파일 받아서 한번 보셔요. 창체활동,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세특 내용 나오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작성은 말씀드렸던 대로 다 선생님이 쓰시는 건데 담임 선생님 쓰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시잖아요.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나는 건 축복이에요. 행복인데 그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담임 선생님 마음에 안 든다고 담임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최대한 친근하게 친하게 담임 선생님 좀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비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좀 다른 거는 보면 교과와 관련되는 건 해당 교과 선생님이 쓰시고요. 그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동아리 선생님이 쓰신다. 이게 좀 달라지는 거고요. 이 독서 활동성은 지금 활용이 되지 않죠. 그래서 별로 쓰지 않는데 독서는 좀 중요한 게 나중에 우리 안경영 CP님이 뭐 독서 관련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이 독서는 전부가 다 수업 진행할 때 책 읽고 나서 그 책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정리해 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영어 시간이잖아요. 영어 시간인데 네가 좋아하는 주제를 하나 선택해서 그 주제와 관련되는 것을 영어로 발표해라 이렇게 하면 아마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생명과학과 관련되는 원서를 읽고 난 다음에 그 원서에서 유전자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PPT로 만들어서 영어 발표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영어 과목 시간인데 영어 능력의 발표 능력이 뛰어나고 영어 원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또 써주죠. 그 다음 뒤에 줄을 바꿔서 어떻게 쓰냐면 이 친구는 의학과를 진학하는 진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유전자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를 했다. 이런 것들이 추가로 적혀지는 거거든요. 책 읽지 않고 그렇게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책 읽는 게 기본이 돼야만이 세특에서도 좋은 내용들을 많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서울대에서 앞에서도 봤는데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에서 어떤 내용들을 학생부죠. 서류평가는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다 서류평가인데 학생부만인데 요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업 역량은 어떤 걸 재려고 하느냐. 그죠? 이런 내용들도
뭐 읽어보시면 세특의 내용들도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를 다 잘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보면 과학 교과 이론 수업에서는 성적이 안 좋은 거죠. 이게 아니면 비슷하게 뭐 5등, 뭐 4등급이다, 3등급이다 이런 친구들이 실제 실험에서 굉장한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세특의 내용에서 이 친구는 실험과 관련해서 굉장한 영향이 있다는 걸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내가 어떻게 수업 시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요. 요걸 이제 학업 태도라고 해서 학업의 소양 뭐 등등을 글로 써놨기 때문에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근데 요거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은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이런 내용들이 기재되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학생부에 이런 내용이 잘 기록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챙겨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면접이 당락을 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네, 물론 수시 납치도 있지만. 근데 면접을 잘하려면 면접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서류 기반 면접이 있어요. 이거는 학생부의 내용들을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면접이에요. 그냥 학생부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 학생부와 관련된 내용을 물으면은 잘 대답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면접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시문을 주면 그 제시문을 한 15분, 20분 동안 또 이렇게 답변 준비를 하면서 보고 난 다음에 제시문 놓고 난 다음에 가서 제시문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실제로 구술 면접을 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거예요. 수학을 놓고 보면 어떻게 하냐면 제시문에서 문제를 주고요. 그 문제를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면접관 앞에서 문제를 풉니다. 직접. 문제를 풀어서 답을 구하는 것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도 뭐 제시문에 가나다라 이렇게 내용들을 주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 나오면은 요약하면 그 요약 내용을 얘기해야 되고요. A하고 B 제시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챗GPT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뭐 물으면 그 관련되는 내용을 또 답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구술 면접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주요 대학들이 새로운 것으로 좀 재편을 해서 평가 요소들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달라진 거 보니까 학업 역량도 새로 달라진 데를 보니까 활동 중심이 아니라 탐구력이라고 돼 있잖아요. 탐구를 할 수 있는 힘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구 활동을 했던 쭉 내용들을 학생부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탐구 활동을 통해서 이 친구가 탐구를 할 수 있는 얼마만큼의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를 보자. 이런 걸로 달라졌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이 전공 관련, 학과 관련 내용들이 전공이나 계열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은 뭐 무학과라든지 아니면 자유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대단위로 많이 모집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특정 전공이라든지 특정 과목만 잘해서 될 게 아니라 과학 관련되는 계열로 다 잘해야 되든지 아니면 수학과학 관련되는 걸로 다 잘해야 되든지 아니면 사회 계열로 다 잘해야 되든지 또는 인문 계열로 다 잘해야 되든지 해서 그 해당 내가 공부하고 싶은 전공이나 학과 관련되는 계열 단위로 해서 두루두루 살핀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보면 서류평가 내용에서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이제 공동체 역량은 이전에 인성하고 발전 가능성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놨던 거를 하나로 합해졌는데 평가 요소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대 문화 콘텐츠 학과를 실제로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제가 하나 써놨거든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건대 문화 콘텐츠로 합격하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각 과목별로 세특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어떻게 써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3학년 1학기 있잖아요. 그리고 8월 31일 날 학생부 마감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학년, 2학년, 3학년께 지금 3학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3학년 2학기까지 끝나야만이 적혀지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 의견,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1학년 내용 보시고 만약 좀 부족한 게 있으면 2학년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모습들을 바꿔나가는 것들을 2학년에 적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3학년 때 바꿔야지 안 됩니다. 3학년은 2학기까지 가야 되니까 3학년 1학기까지 쓰이는 수시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서는 활용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건대 컴공이네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했던 학생의 사례들을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학에 흥미가 높고 성적이 우수함, 그죠? 그런 내용들이 좀 되고 인공지능이라든지 프로그래밍 이런 관련되는 교과 이수 노력이 우수하다 등등 있죠.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학생부의 서류평가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이 있죠. 이거는 자료 받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학업 성취도에 어떤 내용들을 평가하는지를 알아야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면 학생부에서 서류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를 거꾸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활동하시면 돼요. 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 종합전형에서 좋은 점수를 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양대에서 발표된 자료를 좀 보면 동아리 선생님이 이 친구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좀 그 새로운 도전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이게 차별화된 모습이다라고 하면 또 수학 선생님은 보면 수학 문제를 수업 시간에 풀 때 새로운 문제를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푸는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은 이 친구가 수학뿐만이 아니라 과학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또 두 개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기록을 해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놓고 보면 두루두루 학생부 안에서 이 친구는 창의적 사고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과목별로 선생님들께서 써주시는 것들이 전부가 다 대학에서 선발하는 어떤 핵심 역량 요소하고 어떻게 결부시킬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걸 상정하고 과목별로 활동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 뭐 대학에서 선발하는 쪽에서 창의적인 사고 역량이 주로 핵심 키워드가 된다면은 그와 관련되는 활동들이 좀 필요한 거죠. 과목별로든 동아리 활동이든 아니면 담임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들, 내용들에 대해서 자율 활동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이걸 뭐 활동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내가 진로가 딱 결정됐어요. 생명과학. 그러면 생명과학과 관련되는 것을 깊이 있게 그것만 주구장창 그냥 파는 게 유리한지 뭐 이런 걸 묻는 건데 둘 다 어떻든 간에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그 활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활동 속에서 무엇을 배워가지고 그 배움을 통한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 힘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쓰신 것 같아요. 네, 나머지 부분들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좀 중요하네요. 만약에 경상계열로 요거는 이제 1호 개정교육과정인데 경상계열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수투 반드시 경제수학도 선택, 사회탐구, 사회문제 탐구 과목, 그 다음 경제 과목, 또 물리학 과목 등등의 과목들을 이 경상계열과 수학이라든지 과학과 관련되는 과목들을 좀 선택하면 유리하다는 거고요. 만약 인문계열인데 어학 중심으로 하려면 화작 선택하는 게 좀 유리하고 영어 회화, 그 다음에 미술 감상과 비평, 그 다음에 중국어든 일본어든 외국어 선택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죠. 선택 과목에서는. 그 다음에 예술 쪽이면은 미술 감상과 비평, 미술 전공 실기 뭐 이런 것들 있지만 여행지리 이 과목도 뭐 다양하게 좀 쓸 수 있을 것 같죠. 그다음 자연계열에 만약 이공계 내가 노린다 그러면 미적분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수학과제 탐구, 기하도 하는 게 좋다는 게 나와 있고 물투, 화투, 생투, 지투에 대부분의 투 과목의 진로 선택 과목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건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바뀌면 학교에서 과목 선택이 나올 거예요. 그죠? 보고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지를 다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그게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가 어떤 계열이나 어떤 쪽을 중심으로 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대학을 갈 거냐는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한 번쯤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학생부의 내용들을 인적사항, 출결상황, 창체활동 등등의 내용들을 다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나중에 자료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항목별로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기 관리 능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셔가지고 고등학교가 되면 좀 일찍 가는 학교가 있어요. 뭐 7시 반, 뭐 9시, 8시 뭐 이렇게 지각을 너무 많이 자주 하게 되면 처음에는 부모가 케어가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전화해도 엄마 일어났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또 자는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번이나 이렇게 되는데 그냥 계속 지각을 하게 되면 이 친구는 자기 관리 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그런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울대에 보면 이 ROL이라는 자료 창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서울대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자료 참고하면 쭉 넘어가서 아직 2022은 나오지 않았는데 1호 개정교육과정에 고교생활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부모님들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되는데 서울대 안 가니까 상관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서울대에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죠?
서울대에서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를 가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도 곧 정리가 돼서 올라올 것 같긴 한데, 뭐 교육과정이 크게 달라졌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기도에는 작년부터 전부 다 모든 고등학교가 다 영구학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이 읽어도 1호 개정교육과정이나 2호 개정교육과정에 다 같이 접목시켜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빨리 가는 이유가 이 Q&A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이 Q&A 보시면 혹시 질문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그럼 여기에 혹시 질문했던 게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뭐 고교 선택, 고교 학점제 이렇게 해서 또 입시 제도에 관련되는 얘기, 학생부 관련 얘기를 제가 앞에서 많이 좀 정리를 했고요. 다음에 돌아가셔서 PDF 파일 보시면 그 내용들을 한번 숙지하시고 이거 꼭 복습해 주셔야 돼요. 제가 숙제 검사는 안 하지만 네, 자율적으로 양심에 맡깁니다. 보내주셨던 질문들을 좀 정리해보면 여기까지는 좀 되고요. 예술중학교냐, 예술고등학교냐, 대입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학교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서울 예고 갈 거냐, 선화 예고 갈 거냐,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라고 자문을 구하는 게 그 학교에 맞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지 말고요. 실기고사 있어야 되니까 실기 잘해야 되겠죠. 실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얘기하면 가장 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실기와 함께 내신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요. 실력이 꽤 있어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 실기만 가지고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교학점제하고 고교학점제가 이 개정교육과정인데 똑같은 이게 입시 상황을 좀 더 정리해보고 향후 전략 설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등 개별 입시 준비에 관한 준비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저랑 직접 상담하시면 됩니다. 예. 끝나고 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미리 계획을 한다고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그 학교에 얼마만큼 적응하고 잘 학교와 같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뀌어진 거는 어떻든 내신 5등급제하고 수능 공통과목으로 바뀌어진 게 가장 크고요. 올해 8월 달에 나오는 대입 전형 기본사항하고 내년 4월에 나오는 대학별로 대입 전형 기본 계획이 나와야만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인원수 적은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성적 산출 방식인데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9등급제 그 방식인지 아니면은 이게 운영하면서 성적이 절대평가제냐 상대평가제냐를 묻는 걸 수도 있는데 절대평가제로 갈 가능성이 크죠. 인원이 적으면 상대평가를 해봐야 등급이 높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별로 좋진 않습니다. 학생인 학교나. 그래서 대부분 절대평가로 가능성이 좀 크다. 고교학점제로 대입해서 가장 큰 편은 아까 얘기했죠.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어지는 거 가장 크고요. 수능이 공통과목으로 바뀌어지고 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내신이든 간에 수능이든 간에 둘 다를 잘 관리해서 수시가 되거나 정시가 되거나 수시에서는 학생부와 수능 최저,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과 학생부에 플러스 알파 반영되는 거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다 챙겨야 되는 구조라서 둘 다 중요한 구조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신이 치열한 학교의 경우에 입시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내신이 치열한 학교의 경우에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내신을 잘 받아야 되는데 내신이 치열한 학교를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거 내신이 치열한 학교에 들어가서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내신을 치열하지 않은 만만한 학교에 가서 내신을 이거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내신이 그래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면 치열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향, 자기 멘탈이 강하지 않은 친구는 굉장히 이제 디프레션 돼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할 때는 진로 과목을 미리 정해라고. 경향성을 보는 건 중요한데요. 서울대에서도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로가 이쪽 방향이었는데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생명과학 쪽으로 그냥 진로를 잡았어요. 그럼 생명과학 관련되는 수업도 열심히 듣고 그 성적도 성취도가 높고 등급도 높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하겠죠. 근데 생명과학을 하다가 2학년 때 화학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바뀌어져야죠. 뭐가? 동아리 활동도 생명과학에서 화학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고 또는 생명과학보다 화학 점수, 화학이 성적이 원래 낮았는데 화학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화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화학과 관련되는 진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진 만큼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뭔가 액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액션이 일어나고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데 내가 진로를 바꿨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서울대에서는 진로가 분명히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걸 상정하고 있고요. 다른 대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그냥 여기 뒤에 그냥 바코드가 딱 바뀌어져서 너는 19살 때 의대로 가서 6년 공부하고 의사가 되어서 나중에 의사로서 한 40년을 살아라. 이런 게 정해지는 인생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고등학교에서 진로가 바뀌어질 가능성도 있다. 받아들여야 되고요. 뭐 이건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봐야 되지만 다만 어떤 방향으로 지금 현재는 그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다라든지 아이들 보면 진로 탐색을 하고 있다는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몇 년째, 3년째. 그리고 졸업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든 간에 그 중에서 하나면 어떤 걸까? 이 중에서 가급적 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하고 싶은 게 뭔가 정도는 차선책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고등학교 수업 변화, 이거는 토론 수업, 모둠 수업으로 많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학교 역량에 따라 다르긴 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 설계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업 잘하는 고등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그냥 괜찮은 학교들을 선택하는 게 사실은 답일 수 있다. 고등학교 학점제에서 이제 다른 학교 가서 수업 듣는 방식이 있다고 뭐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수강 신청 어떻게 하는 건지, 언제 이동하는 건지,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월달, 5월달 이렇게 교육과정이 좀 정리가 되면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할 텐데,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진로와 관련되는 게 좀 정해져야만이 그 수업을 의미 있게 듣잖아요.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것만 들을 수 있는데 없어요. 근데 나는 꼭 그걸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양자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양자학과 관련된 우리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공동학교에도 없어요. 근데 온라인 학교를 찾아야 돼요. 아니면 공동학교에 있어요. 거점 학교에 있으면. 근데 그렇게 가야 되면 학교에서 그걸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다 이동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배려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꼭 이렇게 어렵게까지 그걸 들어야 되느냐? 하지만 그걸 들으면 내가 원하는 진로를 찾아서 가기는 굉장히 유리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제 미리 준비하면 좋을 만한 대입에 관련되는 내용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배우는 교육 과정을 완전히 완전학습해서 마스터하면 됩니다. 예, 그건 그만큼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좀 실력이 되면 6학년 거 해도 되고요. 5, 6학년이 다 마스터됐다 그러면 중학교 과정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먼저 완벽하게 숙지해서 다음 교육 과정으로 넘어가서 다음 학년으로 넘어갔을 때 이수할 수 있다 이러면 더 좋고요. 얼마 전에 며칠 됐는데 15세의 학생 하나가 이제 학교를 자퇴하고 난 다음에 다 검정고시 패스해서 15살에 이제 의대 입학했던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뛰어난 친구죠. 영재, 그죠? 뭐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빨리 간다고 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내 학년에 맞춰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챙겨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치동에서 20시 상담 굉장히 좋죠. 시간 되고 뭐니 되면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상담을 받았는데 그 상담을 내 걸로 만들고 내가 잘 해석하고, 그죠? 풀어갈 수 있어요. 사용을 하고 쓰임새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담은 상담대로 받고 좋은 얘기네요. 뭐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이런 얘기만 하고 실제로 내가 적용할 수 없다면은 사실은 뭐 들으나 마나 하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챙기는 게 필요한데 그런 힘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상담 많이 받는다고 해서 도움이 크게 되는 건 아니다. 자, 진로 설정 고1 전에 꼭 하고 고1 세특부터 일관되게 작성하는 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학생의 학생부를 보면 만약 생명과학이 의대를 진학하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은 1학년 과정에서부터 국어, 수학, 영어, 통사, 통과의 모든 과목의 세특에 의대가 진로라는 게 거의 뭐 3줄, 4줄 이상씩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학생부는. 왜? 세특이라는 것은 그 과목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학업 역량, 학습을 어느 정도까지 성취했는지를 기록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게 교과잖아요. 과목이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이 친구가 의대를 가겠다는 진로 얘기를 잔뜩 써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영어면은 영어와 관련해서 이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단어도 많이, 의도 많이 알고 있고, 원어민에 가까운 실력을 가지고 있고, 영어 뭐 뛰어나다라는 걸 먼저 써주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의대가 진로가 있기 때문에, 영어 발표 시간에 생명과학과 관련되는 유전자의 원서를 읽고 나서 뭐 정리를 잘 해서 영어로 발표를 완벽하게 했다. 그래서 친구들의, 뜨거운 찬사의 박수를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적혀지는 게 훨씬 더 나은 학생부의 세특이거든요. 근데 이걸 오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로로만 도배를 하는 거예요. 진로에도 진로가 있고 동아리 활동에도 진로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세특에도 전부 다 1학년, 2학년, 3학년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목 다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건 너무 과하다. 과유불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교학점제 수업 선택 아까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겁내하지 마시고 그거 잘 따라가시면서 상담받고 진로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수정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제 들어온 질문인데요. 추천 참고서라고 쓰셨더라고요. 공부에 대한 의지가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참고서를 선택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요. 과목별로 제가 아까 중학교, 초등학교 과정 얘기했잖아요. 과목별로 이제 어떤 고등학교의 교과서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교과서면 비상교과서와 관련된 참고서를 사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고요. 다른 기관이면 다른 기관 이거 사시는 게 유리하겠죠.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의 현재 수준을 진단해야 돼요. 이야, 이거 보니까 EBS 윤혜정 선생님의 나비효과 최고래. 나비효과 책이 어렵거든요. 이거 조금 어려운 난이도예요. 근데 이걸 좋다고 해서 그 책이 나한테 맞느냐? 내 실력이 안 되는데 그 책을 잘할 수 있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혼자서 공부하는지 학원을 다니는지 인강을 하는지 또는 과외를 받는지에 따라서 교재 선택은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과목별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다 차치하고 이건 기본으로 깔고 고1은 국어는 자이스토리, 그 다음에 윤혜정 선생님의 나비효과 이런 거, 그 다음에 팬덤 영문법도 있더라고요. 천일문, 기본 베이직, 그 다음에 풀수록은 비상교재입니다. 풀수록의 전국연합 기출문제집. 고1에 수학 보면 수력충전 공통수학 있고 신사고에 센 공통 있고 일품 공통수학이 밑으로 갈수록요, 아래로 갈수록 조금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품 공통수학 1은 딱 그 제목에서부터 뭔가 품격이 느껴지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내신으로 보면 이건 비상교재인데 완자 기출필기 있고요. 고생이라는 책도 있고 수능에는 수능특강 EBS 나온 겁니다. 근데 풀수록 저희 교재도 있고 마더텅 자이스토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좋아도 나한테 맞아야 되지, 그죠? 예를 들어서 66, 77, 88 사이즈가 있는데 내 몸에 맞아야 좋은 거잖아요. 내 몸에 안 맞는 건 아무리 입어봐야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학년별로 고1 되면 사실은 이 중요한 게 수능 모의고사라는 게 새로 들어오거든요. 중요합니다. 수능 모의고사라는 걸 새로 한 번 더 3월 달에 보고 난 다음에 익혀야 되는데 저는 이제 3월 달에 수능 모의고사를 치르잖아요. 근데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부터라도 저는 뭘 권하냐면 2024년 3월, 2023년 3월, 2022년 3월에 봤던 학력평가의 문제지들을 경기도 교육청에도 있고요. 사이트에 서울시 교육청 같은 거 다 있습니다. 또 널려 있는데 거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라고 얘기하는데 국어, 수학, 영어까지만. 근데 이거 세 개도 많잖아요. 한 과목만 정해서 풀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험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고 봐야죠. 이 과정은 3월 시험 범위는 중학교 과정이거든요. 중3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수능 형식으로 하니까 어렵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좀 한번 시험을 보고 가라 이런 말씀 드렸고요. 올해 말씀드렸죠. 대입 전형 기본사항이 8월 달에 나온다고. 내년 되면은 대입 전형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고2가 되는 4월에 발표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3 되면 매월, 매일, 매 시간이 수험생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경을 쓸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1 때 좀 어떻든 간에 학평이든 아니면 중간이든 기말고사 등등을 준비해서 충실하게 가면 되고요. 고2나 고3은 고1 때 많은 걸 고민하고 공부 잘 해놓으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한 학생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애가 나 중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못했었거든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못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는 이제 소위 말하는 드라마를 본인이 쓴 거죠. 많지 않습니다. 갈수록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1 때 어떻든 간에 최대한 적응을 잘하고 학업 역량에 신경을 써야 된다. 내신하고 수능의 차이는 뭘까요? 내신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수업 시간이잖아요. 그죠? 수능은 이 배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수학 능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활용 문제풀이라든지 심유형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문제를 활용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하고는 좀 더 다르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내신은 어떻든 간에 이제 학교별로 기출문제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수능은 수능 기출문제를 통해서 수능 문제 유형 파악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고1 때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예를 들면 고1이잖아요. 올해. 그러면 올해 11월 13일 날 수능 시험 문제를 풀어보라고 해요. 그때.
다 어떻게 풀겠어요? 절반도 못 풀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내가 고3 문제를 풀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만 해도 이 학생한테는 굉장한 성취감을 주는 거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존감을 가지면 많은 게 해결됩니다. 많은 게. 그냥 바람만 잔뜩 든 게 아니고 실제로 공부를 좀 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찾으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은요. 지금 여기 보면 방송반인데 그런 방송반을 했으니까 언론홍보학과에 학종으로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괜찮지만은요. 내가 역사학과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방송반인데 어디 답사를 가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방송반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한번 했잖아요. 그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1거 2득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방송반을 했지만 역사도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방송반을 하면서 언론학과가 보면 이거는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거지만 역사학과에서 방송반까지 했다 그러면 굉장히 가치를 높게 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동아리 활동을 해서 그 동아리와 관련된 학과에만 지원하는 건 아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됐는지, 그거 하면서 느낀 점, 그러면 그게 또 나한테 어떤 의미를 줬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까지 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생도 이제 많지는 않고 학생이 있긴 한데, 제가 이제 그 3월 달이 가까워 오잖아요. 신학기인데, 소위 말하는 이 신학기에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커요. 근데 3월 달 학병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학생이 시험을 보거나 뭘 하거나 간에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다르게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한 걸 알기 때문에 일단 이 학생이 왜 성적이 안 나왔는지를 막 들어주고 좀 위로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말로 좀 이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평소에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공부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공부 습관 검사도 한번 해보고 등등을 통해 가지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한 줄 아는데 너는 공부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딴짓 했냐? 시간을 어떻게 한 거냐라고 그냥 잡아먹을 듯이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죠? 일단 공부한 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방법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게 맞고요.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라든지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는 거죠. 영상을 보여줘도 되고요. 짧은 주제나 키워드에 관련된 학생이 좋아하는 거, 흥미 있는 걸 통해서 유발시키는 방법 찾아야 되고요. 평소 하는 공부하고 시험 때 하는 공부도 또 다르죠. 그죠? 그것도 다릅니다. 평소에는 공부 안 하더라도 저는 시험 때는 꼭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강요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때는 다만 2주가 되건 1주가 되건 벼락치기가 되건 간에 공부를 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평소에 하면 좋지만 그래서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IQ가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쉬리릭 공부해도 다 성적이 잘 나오고 웬만하면 다 이제 A를 받거나 다 이렇게 가죠. B 받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요. 양이 많아요. 일단. 그리고 개념을 꼬고 꼬아서 이제 이 문제를 응용해 놓은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알 것 같은데 틀리고, 그죠? 반은 맞췄는데 그 다음 모르고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으려면은 이게 성실하게 공부하는 게 답이에요.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야 되고요. 자기주도 학습,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학원만 다니거나 또는 인강만 듣거나 또는 과외만 하거나 그러면 학원 선생님 좋은 일 시키는 거고요. 인강 회사 돈 벌게 하는 거고요. 근데 과외하는 학생, 선생님 그분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스스로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신 시험은 학교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업을 잘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한 가지 착각하시는데 공부에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다 암기입니다. 외우지 않고 공부하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많습니다. 그죠? 근데 하지만 암기를 하면 자동적으로 이해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두 개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외우지 않고는 사실은 답이 좀 없거든요. 특히 국어, 수학, 영어 잘하는데 사회 과목에 성적이 안 나온다. 또 한국사 성적이 엉망이다. 우리나라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얘는 외우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암기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적이 올라간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요까지는요, 우리 아이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부모님 이거 보시고 뭐 이렇게 공부해라 가이드 해주시는 거는 서로 싸울 수 있는, 예, 그런 발단이, 예, 계기가 될 가능성이 커요.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런 게 있더라라고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등학교 1학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1 중간고사에서 무너지면 고등학교 전체가, 예,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든 중요한 건 벼락치기에서 밤을 새워든 간에 공부를 좀 챙겨야 되고요. 학기 단위로, 네, 성취도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1학년 때부터 잘 관리해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 고1 때 중간고사 보고 나서 중학교 과정에 대한 복습도 해야 될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까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고1 때 중간고사 성적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럽고 어렵지만 혼자서 중학교 과정을 다시 복습하고 오는 게 맞습니다. 괜히 겨울방학 때 선행만 주구장창 달렸더니 이건 고1 선행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중학교 과정도 흔들리고 이러면 고등학교 과정이 남아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에 먼저 신경을 쓰고 가야 됩니다. 고1 때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그걸 먼저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네, 하지 말고 일단 학생부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3월 학평 미리 좀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2024년 4월, 2024년 3월, 3년 3월, 그 다음에 2022년 3월, 3개년 정도의 국어 문제집 딱 가지고 한번 풀어보고요. 45문제인데 이게 4분위로 알고 틀린 문제, 알고 맞춘 문제, 모르고 틀린 문제, 모르고 맞춘 문제 있잖아요. 나눠보세요. 나눠보고 실수 또는 확실하게 몰라서 알고 틀린 문제 위주로 해서 공부하면 성적이 좀 올라가요. 다만 두세 개든 더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좋아하는 게 알고 맞춘 문제, 쉬운 문제거나 내가 공부 좀 해서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요것만 계속 주구장창 계속 푼단 말이에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시간을 많이 하려 하는데 성적은 그 자리예요. 왜? 같은 문제만 계속 반복하니까. 조금 더 풀 수 있는 문제, 조금 더 알 수 있는 문제들을 찾아서 실제 문제를 맞추면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성적이 올라가면은 이거는 선순환 구조로 가서 자기 효능감이 생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거든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계속 제자리에 머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꼼수를 좀 가져야 됩니다. 욕심도 좀 있어야 되고 학생이 너무 그냥 너무 그 성인 군자처럼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성적에 대한 욕심, 공부에 대한 욕심도 좀 있어야만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배운 거는 어떻든 간에 오늘 또는 내일 또는 한 주 안에 뭔가 계속 기억을 재생시켜야만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갑니다. 그죠? 숏 메모리가 롱텀 메모리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가게 되면 오래 가잖아요.